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르면서 2000포인트 안착을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미국 다우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사흘째 순매수에 동참하며 코스피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201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강세입니다. 525포인트 선에서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1부와 2부 시간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고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설주가 오르고 지수가 오르면서 증권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오늘은 은행과 또 전기전자 업종을 은행과 전기전자 업종 플러스해서 자동차 주가 속한 운송 장비 업종까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아차는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가 안정 기대감으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금토일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 두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은 어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2000포인트 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등도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한 200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0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선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초가 다소 하회하면서 2000포인트 초반에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서 오늘도 기관이 327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오면서 11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이틀째 매도 우위를 가리키면서 281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48포인트 오른 52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2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520포인트 중후반의 행보 움직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수로 대응하던 기관이 오늘장 매도로 돌아서면서 51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93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18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키워가면서 1110원대 중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70전 하락한 1114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이 다소 안정화될 거란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오르자 역의 환율이 소폭 내렸습니다. 게다가 내일 앞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110원대 중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대감이 짙게 깔린 상황인데요. KB금융이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5거래 연속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도 저평가 분석에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는 닷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건설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도 1%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림산업과 계룡건설도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에 여행주와 항공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펙이 석유 증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주가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주인 모노토가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하나토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수출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은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과 모건코리아가 4% 급등하고 있고요. TSMT도 5%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바이오시밀러 임상 허가 소식에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네신이 가격 제한폭까지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넥스와 이수협 지수도 5% 급등하고 있고요. 신현생명과학도 2.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상승한 2000선에 걸려 있고요. 코스닥은 이틀째 강세를 보이며 52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오늘 1부 증시전략센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현물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변동이 좀 있기는 했지만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수위가 기록이 됐었고 오늘도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꽃샘추위 구간이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2000포인트를 놓고 공방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폭의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한 중동 지역의 불안이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 악화에서가 해소가 되는 시점이지만은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그런 반정부 시위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갖고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의 그런 펀더멘탈 측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슈만 제거된다면은 이번 달 중순부터는 상승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시점으로서 투자 전략을 좀 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우디 반정부 시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요일 넘어서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염려도 되거든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네. 오늘장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오펙에서 증산 논의가 나오면서 조금 유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우디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시위라는 명목으로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같이 조금은 무정부 상태로 가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금은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일단은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일단 무게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 소요 사태가 있더라도 오펙의 증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OECD에서도 몇몇 나라들이 증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선진국 쪽에서도 비축 물량을 좀 방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우디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유가 급등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자세히 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오늘장 예단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꽤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거든요.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겠습니까? 예, 우선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 있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할 것은 역시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사실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써 보험주라든가 이러한 수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지금 시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기대감이 상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지만은 항공주에 대해서 지금 시점은 저가 매수세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여행객들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그런 펀더멘탈 해소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항공주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감을 두고 계시고 보험주는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행 항공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제는 저가 매수의 시점으로 잡아볼 만한 시기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정태근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오늘 장에서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 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조정 국면에서 조정 국면에 있다가 탈피하는 국면에서는 낙폭 과대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 쪽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듯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유가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실적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실적이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항공주도 접근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증권주와 건설주가 이제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후에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가주느냐 못 가주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업종군으로 옮겨 타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면 낙폭 과대주보다는 그래도 계속 잘 가고 잘 버티고 있는 IT나 자동차주를 보자라는 네. 정태근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말씀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전략들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 수익률 펼치는 시간인데요. 먼저 심기현 연구원님 그가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신기현 전문가 종목 배틀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종목에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역시 S-오일입니다. 벌써 수익이 67% 가까이 났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122,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S-오일은 우리가 샀던 가격이 72,800원이었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더 늘었습니다. 27% 정도의 수익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한섬 역시 10%가 훌쩍 넘는 수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5% 수익, 또 현대모비스는 오늘 현대기아차가 오르면서 동반 상승을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1% 정도 더 오르면서 4%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주 매수가 됐었던 현대모비스 한 주 만에 거의 4%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겁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님 매도 종목 없으시고 5종목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더 볼까요? 예, 우선 S-오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름값 인하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색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S-오일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보듯이 역시 S-오일의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유가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인다고 해도 당분간 S-오일의 그런 실적 개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 주유소의 기름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유사들이 공급 가격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정유 업종은 가격 전가력이 상당히 높은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유가 하락 시에는 가격을 내리는 걸 상당히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이용한 실적 개선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유가 하락이 S-오일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실 종목은 이제 LG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 갖고 다시 한번 시장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 사업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LG화학의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도달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저번 주 현대모비스 추천드리면서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투자 심리 최호조 업황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주 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도 더욱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기아차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업종으로서도 역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왔군요. 123,0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강보합권 12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현 연구원 종목 배틀 종목들 AS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포트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종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대 등락을 기록했고요. SKC솔믹스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 매수가 됐던 종목이고 매수한 가격대가 13,500원이었는데요. 현재도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종목이 역시 네오이즈 게임즈인데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군요. 예.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급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전일 하나 이전에 BW 800억을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악재가 됐었는데, 그 800억 중에서 200억을 지금 현재 다음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음과의 어떤 관계 진전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합작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합병까지 조금은 더 나아간다면 합병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전일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반작용으로 조금 2%, 2.3% 정도 밀리고 있는데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한 1.5% 조정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조금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투신 쪽이라든지 기관적 수급은 일단 양호하지만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48,000원 돌파 여부가 일단 먼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48,000원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횡보세가 길어진다면 조금 지루한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8,000원 돌파 여부, 그리고 저번에 설정해드렸던 46,000원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전히 투신의 수급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46,000원을 이탈하는 시점이, 투신의 기관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하는 시기와 맞물린다면은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SKC 솔믹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올해 태양광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업황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요 종목도 일단 전 고점이 14,000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전 고점이 14,000원 돌파를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5일선을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리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4,000원을 해준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도 14,000원 돌파가 힘들다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기현 전문가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 들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기현 연구원님 오늘도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에서 보시는지 궁금하군요. 예, 우선은 중국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CJ CGV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린 이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시점 추천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제 소비 증가에 따른 그런 최대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도 분배에 이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가는 곧 문화 레저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상권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 각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서 보다 큰 실적 개선이 가능하겠고 중국에 이어서도 지금 홍콩 쪽으로도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런 실적 향상은 국내에서보다 더욱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지금 1분기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의 성장성으로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제 2분기부터는 3D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3D 영화는 고부가 가치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CJ CGV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저가 매수세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우선은 3만 원 정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싶고 손절가는 2만 원 라인으로 잡으면 무난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CJ CGV를 신기현 연구원님께서 신규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 종목 한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고민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CJ CGV에 관한 내용을 들어봤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제시해 주신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신규 종목 배틀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셨다고요? 그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장이 낙폭 과대로 인한 낙폭 과대 반등 이후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다면 IT나 자동차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주보다는 탄력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라공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과 그리고 프런트 엔드 모듈 등을 생산하는 공조 제품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라공주 같은 경우에 자동차 그 에어컨 시장에서 47%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거의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납품 그 매출의 80%가 현대와 기아차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현대와 기아차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해외 속에서 그 부분에서 해외 쪽으로 또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원가 경쟁력 그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그 유럽계 그리고 일본계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부품업체 발주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외 수주 해외 수주에 대한 수혜가 한라공주에 대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그 수급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공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시면 투신과 그리고 기금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하늘색 선이 주가고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한라공주의 주가 흐름도 일단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는 18,000에서 17,500원인데 금일 그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조금 그 매수가 수정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그 매수가를 18,000에서 18,5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61선에서 오늘 금일 그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그 갭 상승한 그 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그리고 이틀 정도 쉴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 일단 그 매수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요 그 241선이 있는 17,500원에 설정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목표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전에 한번 지지력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저항을 보였던 21,000원, 25,000원과 21,000원에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신기현 전문가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들고 나오신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께서 내주신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6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가격대가 아니라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 주가가 조금 밀렸을 때 담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주 한라공조 주가 흐름은 어떨지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신규 종목 배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또 와그라글 게시판으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준비가 돼 있고요. 와그라글 게시판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경제TV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상담해 드리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볼 종목은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쌍용 머티리얼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6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답답한데 비중은 적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한 상담을 해주십시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예, 우선 뭐 종목 선정에 대해서 업황 선정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예.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의 흐름 또한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꾸준하게 2010년도 5월부터라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을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동평균선 각 밑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모비스, 만도가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도 또 한 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금 시점 우선은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쌍용 머티리얼을 6개월 이상 들고 계신 건데 수익이 무려 50% 이상 났습니다. 축하를 드리겠고요. 예, 대응 방법 잘 짜주셨으니까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도 와그라벨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안철수 연구소 들어와 있습니다. 21,900원에 10% 가지고 계신 분, 현재 가격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지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작년 상반기쯤에 아마도 매수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 마음고생이 참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일부터 정부 여러 기관과 또 기업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런 공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기업은 좀 더 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예. 조금 단기 테마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 테마로 보는 게 예. 맞겠다고요? 예.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차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보안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에 좀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디도스에 대한 그 디도스 공격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안주들이 다시 급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차트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는 테마로 대응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테마가 일단 소멸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맞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종목의 추세를 잘 보시면은 121선이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추세가 다시 돌아서 주려면 적어도 1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인 테마가 있었지만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일단은 18,500원까지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선이 있는. 그래서 18,50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 보유를 일단은 하셔가지고 한 이만한 부분까지 한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고 18,500원에 다시 한번 장을 받고 하락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연구소 그럼 18,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추세적으로 그 부분이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선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손실폭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연구소 봐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서 금호전기 봐드리겠습니다. 금호전기를 46,700원에 사셨다고요? 3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들고 있었던 지가 오래되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금호전기의 손실이 가장 크시다고 하거든요. 신계연구원님, 네. 이분이 역시 손실폭이 꽤 크십니다. 우선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사업에 국한이 되지 않고 LED 관련된 그런 사업에 진출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LED 시장이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최대의 그런 관심 업종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주들의 그런 흐름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금호전기는 그에 비해 조금은 못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가 계속적으로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지금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전기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경쟁에서 얼마나 시장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갖고 상승 탄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호전기의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런 사업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여부에 따라 갖고 한번 투자 패턴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금호전기 봐드렸고 이번에 흥국화재를 볼 텐데요. 5,8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다. 초보 투자자라고 하시고요.
5,800원의 40% 비중이시군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시고 또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나이가 많은 투자자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한 종목의 비중이 좀 많으시죠? 네, 예. 40%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흥국화재를 어떤 연유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험주로서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뭐 생각에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중소형주가 상승 탄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번 최근에 작년 영업이익이 736억,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영업 손실이 736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그 4,9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데, 241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지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전 4,900원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올해 들어와가지고 1분기라든지 2분기에 실적 개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금 다시 한번 5,200원,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5,200원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데, 일단 어차피 손절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5,200원을 이탈한다면은, 일단 손절을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고, 5,200원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보이고 기술적 반등을 준다면은, 241선에 있는 그 매수가, 5,800원 돌파 여부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 쪽에서 들어온 종목 봐드리죠. 최근에 건설업종 지수가 3거래일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도 대림산업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만 3천 원의 비중은 40% 정도 실으셨고요. 앞으로의 전략 알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예,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잘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뭐 건설주에 대한 접근은 지금은 상당히 유효한 시점입니다. 특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중동 지역에 상당히 진출을 많이 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 리스크로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 지역 사태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결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종목의 주가 또한 V자 반등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하지만은 역시 아직까지 다른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러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비중이 한 4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해갖고 더 추가 매수를 해갖고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그냥 쭉 우선은 포트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3월 말경에는 DTI 규제에 대한 그런 DTI 규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만큼 3월 이후에 보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포트 비중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서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들고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대림산업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더존 비즈온을 봐드리겠습니다. 12,300원에 50% 비중이 아니라 수익 중이라고 쓰셨어요. 예, 12,300원이면 50% 수익은 아니시고요. 비중이 5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주당 한 3,400원 정도 수익 중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책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 먼저 회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더존 IT 그룹 더존 IT 그룹의 계열사로서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 바로 또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조금 주가 추세가 좋진 않았는데 21,000원 부근에서 12,000원까지 거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요 연휴를 한번 살펴보면 실적 악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종목 흥국화재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실적이 개선이 돼야지 위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주가가
힘든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매수가를 한번 보니까 12,300원이신데 아마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 위에서 쌍바닥을 조금 형성을 하고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매수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세적으로 돌려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단 60일선과 반등시 만날 수 있는 15,000원, 15,000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쪽에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상담 요청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차를 92,100원에 10%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다. 20만 원 이상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8388님의 의견이신데요. 예, 우선 현대차는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역시 신차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너시스와 에코스의 그런 신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상승 관련된 그런 흐름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다시 일본차 업계에서 리콜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사반익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차인 만큼 충분히 지금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말씀하신 20만 원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만 원 이상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큰 만큼 우선 20만 원대 오시면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매도를 해 보시고 다른 업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 2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신기현 연구원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삼성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6%나 급락을 하는데 1분기에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설이 돈 것이 오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 알려드리죠. 12만 9천 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예, 이 종목 봐주세요. 네. 문자를 3개나 보내셨어요. 오늘 좀 빨리 팔아야 되는 건지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6% 정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1,400억인데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수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루머인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될지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마 그런 루머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매수가가 13만 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13만 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2만 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급락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삼성전기 종목을 보시면은 13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서 최근에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을 쏟아내기 위한 어떤 루머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1,000원만 지지력을 보여준다면은 일단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13만 1,500원의 비중이 50%인데 일단 12만 1,000원의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12만 1,000원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 30%는 줄여셔가지고 이후에 어느 정도 부분에서 그 주가가 진정세를 보인다면 그때 가서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만 1,000원 선이라고 하셨죠? 예. 오늘의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루머로 끝날지 아니면 그렇게 실적 전망치가 수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보자. 이후에 확인을 하고 예. 접근하시는 게 낫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최근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이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이 최근에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이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주가 흐름을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2종목 봤고요. 이번엔 다시 와그라글 게시판 쪽으로 오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 주신 분 계신데요. 농부의 아침이라는 닉네임으로 주셨고요. 증시전략센터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으시다고 매수가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하셨거든요. 신기현 연구원. 예, 우선 셀트리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혹은 이제 경쟁 우려를 악화가 예상이 되었지만은 역시 삼성이 진출하는 만큼 그 업황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의 수혜가 더욱더 예상이 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삼성과 함께 그런 시너지 효과로서 더욱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밀려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포트 비중의 20% 이내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만약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더 밀려갖고 3만원, 1,0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에 한번 가담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보성파워텍 봐드리겠습니다. 40% 비중 있으시고 3,800원에 사셨다고 하시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고 글을 쓰셨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장에서는 오르는데 언제 팔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선물로 받은 책도 잘 읽고 있고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토스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봐주시죠, 정태근 전문가님. 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그 원전 관련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원전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원전 수출 지원 기대감이 원전 수출 지원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오늘도 장중에서 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그 이전에 중동 쪽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일단 급등세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아질지 아니면 단기 테마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정도권까지 일단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테마 그리고 금일 정부 지원책이 나오면서 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든 뭐 정부 지원책이 나오든 중요한 것은 1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매수가이신 3,800원이 공교롭게도 121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3,400원에서 3,400원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다시 반등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3,8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3,800원 돌파 여부에 따라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매수가가 있는 121선, 그리고 가격대는 3,800원, 3,80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3,800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예.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 차바이오엠 보겠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지난해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차바이오엠을 11,38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지 걱정돼 죽겠습니다라고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거든요. 삼성 효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반색인데 차바이오엠이 유독 약합니다. 예, 우선은 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 상당히 강했던 만큼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상당히 조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적자 전환이라든가 이런 실적 악화는 그러한 조명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상품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면은 이 기업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조금은 소나기를 피한다는 생각으로서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고, 만약에 10,000원대가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1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마가 다시 한번 불기를 기다리셨다가 12,000원 오시면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이 된 상태고요.
어제보다 1포인트가 조금 못되게 빠지면서 5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000선을 일단은 내줬고요. 2포인트 상승한 1998선입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무료 문자 쪽으로 가서요. 제일모직을 봐드리죠. 제일모직을 가지고 계신 분, 12만 5천 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비중이 20% 되시는데 주가 계속 빠져서 걱정되신다고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338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일모직은 오늘장 왜 이렇게 급락하는 겁니까? 네. 제일모직도 뭐 아시겠지만, 제일모직도 마찬가지 삼성그룹 계열사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연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틀 전에 먼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대한 루머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그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5조입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3조에서 3.2조 정도 축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서 IT 업종 전체적으로 악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실적이 또 하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루머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열사인 제일모직도 그 영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모직도 지금 현재 4.5%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일봉상에서 그 제일모직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추세는 현재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추세 전환에 대한 염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2만 원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윗꼬리는 12만 매수가이신 12만 5천 원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 전환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장기 추세에서 봤을 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조금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만 5천 원에 3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루머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땐 여기 61선이 있는 11만 6천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그 뒤에 좀 루머가 소진이 되고 한 121선과 241선 정도에 만약에 6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121선과 241선 사이까지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루머는 루머지만은 제일모직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땐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인 11만 6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조정폭이 121선과 241선 사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진중공업 봐드릴 텐데요. 한진중공업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신 분 계십니다. 무료 문자를 통해서 왔는데요. 7435님의 종목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오늘 2.4% 오르면서 31,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조선주와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우선은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종목 테마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역시 그 한진그룹이라는 네, 한진그룹에서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갖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해석 의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가능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또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조선주가 2분기부터는 이제 조선 가격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선 가격에 대해서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진중공업까지도 주가 상승 흐름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거기다가 조선 업종의 투자 심리 호조까지 겹친다면은 충분히 강한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보죠. 서한 들어와 있는데요.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한을 1,468원에 10% 정도 비중은 크지 않으시고요. 상담해 주십시오. 어메이징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예, 급등세를 탔던 종목이잖아요. 예. 예. 참 그 연유를 살펴보면 조금 웃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한 같은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철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조금 급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면
박근혜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 동사의 대표, 그 조정수 대표가 박사모의 간부란 얘기가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뭐 테마도 테마지만 세력에 의한 급등이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력이 빠져나간다면은 다시 한번 원래 가격인 560원 가격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1,468원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1,45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냥 저는 매도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괜히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고 일단 그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1차 차트를 보시면은 560원에서 2,000원까지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2,2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이 2,200원까지 올리는 구간에서 반등은 다 나왔고 다 빠져나갔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런 반등 구간을 주는 자리는 빠져나가는 자리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를 줄 때 빠져나가셔서 종목 교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면 따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밸류25 신기현연구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코스피 상승폭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시각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우위 전환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 같은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단 1포인트 정도만 올라온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4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과연 내 종목 안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2부 시간에도 역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보다 빠르게 오늘 꼭 종목 상담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기시면 되는데요. 플러스.cntv.co.kr 인터넷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